QLD TQQQ로 돈 벌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일봉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빨갛게 뜨면 사고 싶고 파랗게 뜨면 팔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레버리지에서는 그대로 계좌를 태웁니다. 특히 QLD TQQQ는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흔들림도 3배로 커지고 결정 실수도 3배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조금 산 건 가볍게 날아가고 크게 산 건 무겁게 눌리고 마음이 급해져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큰 추세는 남의 계좌로 넘어갑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을 하나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되는 기준입니다. 차트를 딱 보자마자 지금은 들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지 판단이 단순해지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월봉입니다. 월봉은 노이즈를 지워줍니다. 주봉 일봉에서 보이는 공포 기사 댓글 단타의 유혹을 월봉은 한 장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기준이 월봉 12 이동평균선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래로 내려가서 월봉 마감으로 깨지면 추세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장중에 흔들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월말에 월봉이 어떻게 마감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손이 덜 바빠지고 실수가 줄고 큰 추세를 잡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이 기준이 더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아도 되는 상품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뎌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큰 방향이 살아있을 때는 레버리지가 엄청난 속도를 줍니다. 반대로 큰 방향이 꺾였는데도 안 나가면 복구가 어려운 낙폭을 맞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생존은 예측이 아니라 추세 필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느냐? 개별 종목에 바로 대입하기 전에 QLD TQQQ는 먼저 기준 차트를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기준 차트라고 부르겠습니다. QLD TQQQ 자체 차트로 봐도 되지만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QQQ를 기준 차트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QLD TQQQ는 레버리지 특성상 장기 차트가 왜곡될 수 있고 판단이 감정에 끌릴 수 있습니다. 반면 QQQ는 덜 흔들리고 큰 흐름을 더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규칙을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QQQ의 월봉이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이면 QLD TQQQ를 보유하거나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 QQQ의 월봉이 월봉 12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으로 깨지면 QLD TQQQ는 원칙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쪽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빠르게입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세가 죽었을 때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회복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가격이 그 선에 가까워지거나 조정이 나와서 공포가 커질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봉에서 뛰어들고 음봉에서 도망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습관이 치명적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음봉은 불안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종종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추세가 꺾이는 양봉은 희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종종 마지막 불꽃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운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매매 기술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루틴입니다. 월말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월말 기준으로 QQQ가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라면 다음 달은 들고 가는 달입니다. 아래라면 다음 달은 방어하는 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사이에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월봉이 무섭습니다. 월봉은 느리지만 느려서 강합니다. 그 느림을 견디는 대가로 잔파도를 지우고 큰 파도를 탑니다. 월중 급락이 나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원칙이 없으면 공포에 팔고 회복을 놓칩니다. 원칙이 있으면 월말까지는 지켜보고 월말에 판단합니다. 이게 단순한데 계좌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덫이 있습니다. 월봉 12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면 횡보장에서 사고 팔고 반복해서 녹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운영에서는 비중과 분할이 같이 가야 합니다. 월봉 기준은 방향 필터입니다. 타점은 분할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3번, 5번으로 나누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보는 방식이어도 매수는 그 달 안에서 며칠 나눠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매도는 원칙을 정하십시오. 월봉 마감으로 깨지면
다음 거래일에 정리하거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단순하십시오. 그리고 QLD, TQQQ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마음이 쫓기고 계신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추세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동평균선과 너무 멀어졌다면 신규 진입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기다리거나 아주 작게만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욕심으로 크게 들어가면 작은 조정에도 멘탈이 깨지고 레버리지에서는 그 조정이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사야 하나요? 이 방식의 강점은 뭘 사야 하냐보다 언제 사면 되는지에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큰 흐름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QLD, TQQQ 같은 지수 레버리지가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가 줄고 추세를 먹는 목적에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단 한 가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림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이겨낼 규칙을 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기업 분석은 안 해도 되나요? 레버리지 지수 투자에서는 기업 분석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건 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는 마십시오. 대신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뉴스를 읽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십시오. 기사로 확신을 만들지 말고 차트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정보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을 QLD, TQQQ에 맞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 차트는 QQQ로 두십시오. 둘째, 월말의 QQQ 월봉이 월봉 12.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이면 QLD, TQQQ 보유를 기본으로 두십시오. 셋째, 신규 자금은 추세가 살아있는 조정에서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넷째, 월말의 QQQ 월봉이 월봉 12.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이면 QLD, TQQQ는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쪽으로 단순화하십시오. 다섯째,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최대 비중 상한을 정하십시오. 여섯째, 이 규칙을 지키는 동안에는 일봉 뉴스로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월봉 242 이동평균선 이야기도 연결하겠습니다. 월봉 242 이동평균선은 정말 긴 장기 기준입니다. 이 선을 아래에서 오랫동안 다지고 거래가 붙고 월봉으로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큰 장기 추세의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에서도 이런 장기 돌파 구간은 의미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속도를 내는 장치가 아니라 큰 장의 성격을 가늠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는 이 장기 기준을 보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공격적으로 쓰고 그 외에는 방어적으로 쓰는 식으로 연결하시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제 예상되는 불안을 먼저 꺼내드리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나가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더 무서운 건 조금 늦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원칙대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칙 없이 버티면 다음 기회를 잡을 자본과 멘탈이 같이 사라집니다. 월봉 기준의 목적은 최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파산 위험을 줄이고 큰 추세를 끝까지 먹는 확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보면 정말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방식이 의사결정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특히 QLD, TQQQ처럼 결정 하나가 크게 증폭되는 상품에서는 똑똑함보다 단순함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2배 되나요? 2배는 결과이고 결과는 시장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배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흐름이 살아있을 때만 공격하고 큰 흐름이 죽었을 때는 내려오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월봉 12 이동평균선은 그 규칙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빠르게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하루의 변동이 아니라 한 달의 방향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한 달의 방향으로 투자하면 유혹이 줄고 매매가 줄고 큰 추세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추세가 결국 계좌를 키웁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QQQ 월봉을 여십시오. 월봉 12 이동평균선을 켜십시오. 이번 달이 그 위에서 마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한 줄이 다음 달 당신의 불안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 줄면
레버리지는 비로소 도구가 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준 하나 없는 매매보다 기준 하나 있는 매매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